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요, 식단이 가장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식단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꾸준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식단한 게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식단을 하고 났을 때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살을 더디게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누워있기입니다. 예전에 엄마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밥 먹고 누워있으면 너 소 된다, 그죠? 우리가 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거는요, 첫 번째 소화에 영향을 줘요.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이 소화 과정을 방해시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신진대사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체중을 늘릴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식후에 노곤노곤해서 바로 눕잖아요. 이때는 신체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밥을 먹었으니까 빨리 활동을 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느려지게 되면 굉장히 적은 칼로리만 소모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식후에 바로 눕게 되면 우리 사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눕게 되면 소화를 늦추고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복부 불편함 같은 것들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걸 잘 흡수를 해야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이 될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메스꺼움, 배가 아프다든지 가스가 찬다,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을 오래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질환으로 이어져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음식이 역류하는 거, 위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장병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식후에 누우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식후에 주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움직임으로써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또 그러므로 혈당도 내려가게 되는데요. 식후 2시간 이내에 잠을 자게 되면 뇌하고 근육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이 남는 혈당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일부 또 연구에 따르면요, 식사 후에 우리가 누워있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요, 혈당을 소비를 막 해야 되는데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혈당이 낮추려고 인슐린이 더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췌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이 인슐린뿐만 아니라 렙틴 수치까지 망가뜨리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 그 살찌는 호르몬, 살 빠지는 호르몬 얘기하면서 렙틴에 대한 호르몬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 렙틴 수치까지 영향을 줘서 우리가 식후에 눕거나 잠을 자고 나면 깨고 나서 오히려 배가 고파요. 더 자주 빨리 배고파지고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식사 후에는 눕거나 잠을 자시면 안 됩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 사실 저는 밥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노곤노곤해져서 나른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요, 내가 소비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많이 드신 경우,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식하지 않아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과식 안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밥을 먹고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화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많이 드신 경우, 음식 내용물도 고기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식후에 노곤한 느낌이라든지 졸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소화력도 좀 떨어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유독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졸리거나 나른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장을 좀 치료하거나 기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요, 내 위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드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내 위가 좀 작다, 그럼 소식하시면 돼요. 적당한 양으로. 어쨌든 과식이라도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먹고 나서 졸리거나 나른해지는 것들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또 하나는요, 바로 달달한 디저트나 간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실컷 먹고서요,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배가 부른데도 이상하게 디저트는 또 들어가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달달하게 당분이 많은 디저트나 케이크 같은 거, 과자, 빵 같은 걸 드시게 되면요, 혈당이 너무 순식간에 급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혈당을 또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겠죠. 그럼 이 인슐린은 뭐라고요? 지방 저장 호르몬. 싹 다 지방으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어때요? 금방 또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달달한 거를 먹게 되면 안 좋은 게요, 지방은 또 지방대로 달달한 음식은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됐다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또 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음식까지 또 배고파지니까 또 먹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식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샤워나 목욕입니다. 이거는 원리를 아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이 어디로 몰릴까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런데 혈액 기운이 부족한 혈어 증상이 있거나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식곤증, 식후에 졸리게 되는 거예요. 뇌에 혈액이 덜 가게 되니까. 그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5교시가 너무 힘들었죠. 밥 먹고 나서 5교시가 다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로 혈액이 안 가서 그래요.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특히 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뇌로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화를 시키려고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야 돼요. 그런데 이때 자극을 주면 어떨까? 샤워를 한다든지 목욕을 하면 상대적으로 체표로 혈액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업무가 있다,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럴 때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혈액이 가게 되니까 조금 적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뇌로 가는 혈액을 좀 양을 늘리는 방법들, 소화시킬 땐 그쪽으로 혈액이 몰린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은 식전에 하시거나요, 식후 2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이유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요, 흡연입니다. 우리가 식후땡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죠? 식사 후에 담배를 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위는 소화를 하려고 연동 운동을 해요. 근육이 움직여요. 이때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이때 담배의 유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활발히 운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유독성 물질이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니코틴이 혈액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건 다른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겠죠. 달달한 디저트나 간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약에 먹어야겠다. 양은 많이 하면 물론 언제 먹어도 안 좋겠지만 진짜 조금만 먹는다 했을 때 식후가 좋을까요? 아니면 식후에 몇 시간 뒤? 이거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 그거를 조금이나마 먹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예전에 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먹는 순서 중요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채소나 야채부터 먹고 탄수화물, 당류를 맨 나중에 먹어야지 우리가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한다고 했거든. 그럼 그렇게 치면은 또 식전에 먹는 게 좋진 않은 거야. 그렇지? 근데 또 식후에 먹는 것도 혈당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식후. 굳이 따지자면 저는 식후랑 오후 3, 4시쯤에 먹는 게 나을지. 이것도 참 그런데 뭘 먹든지 간에 인슐린 분비는 돼. 그럼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 그러면 사실은 공복 시간이 긴 게 중요하거든. 뭐 언제 먹든 간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럼 덜 찌는 방법은 어쨌든 우리가 대사가 활발한 시간, 낮 시간, 태양 떠 있을 때
밤보다는 낮 시간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맛만 본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는 사실 뭐 아무 때도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 근데 그건 중요해. 단 걸 먹으면 얘가 물귀신이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꺼지기 때문에 뭔가 입이 심심해져. 내가 조금 먹으려고 맛만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끝나진 않거든. 경험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자꾸 궁금해져. 그럼 뭐가 자꾸 저기 먹게 되고 식사 시간을 또 땡겨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다이어트 중에 맛만 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달달한 것들이 우리 뇌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거든. 적절하게 활용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의지를 이걸로 끝내겠다.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하겠지. 오늘은요, 다이어트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 비만이 되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한 가지씩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그걸 한 가지씩 고치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다이어트 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되는 내 안의 적을 없애는 방법들이에요.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